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기존의 치성패라고 합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에 대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됩니다. 과거에 치성패라는 것이 국민취업제도라는 것에 통합이 되고, 아울러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 전까지도 지자체에서 서울시 같은 데서 청년 구직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지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도 그런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지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도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2유형은 과거에 아마 치성패에 해당되는 것이 2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유형은 신설된 제도로 15세에서 69세까지 구직자이고, 기존의 중위소득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중위소득은 이제 따로 그걸 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구 단위 재산이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최근 2년 동안 실업자인 경우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이 재산이 3억 원 이하이고, 기존 중위소득이 50% 이하이고, 그 다음에 연령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00%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이거나 가구 단위 재산이 3억인 구직자 15세 69세에서 이런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둘, 셋, 네 개였지 않습니까? 네 개 가운데 이런 세 가지, 연령이 되고, 그 다음에 중위소득이 50% 이하이고, 그 다음에 가구 단위 재산이 3억인 사람, 이런 사람은 배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하이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년의 경우는 다릅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가구 단위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청년에서 18세, 34세, 그 다음에 기존 중위소득이 120% 이하, 기존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사람은, 청년이 아닌 사람은 50% 이하였지만, 청년의 경우에서는 120%까지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청년의 경우에 18세에서 34세인 청년의 경우에서는 가정의 형편이 어렵더라도 기존 중위,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경우 외에는 기존 중위소득보다 120% 이하인 경우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 청년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다 갖추면 당연히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이 청년의 경우에서는 가정이 120% 기존 중위소득보다 더 120%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까지 살펴본 건 1유형인데, 2유형은 뭐냐 하면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1유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폐업, 영세, 자영업자, 조건부 수급자, 청년 등 약 1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앞에도 인원이 이렇게 1유형에도 추정이 아마 50만 명인가 이렇게 인원이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의 경우에서는 약 1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15세에서 69세, 기존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구직자다. 기존 중위소득이 50%에서 60% 이하인 구직자. 그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조건부 수급자, 청년 등 이런 사람이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영세 자영업자나 조건부 수급자, 청년 등 이런 사람, 그리고 저소득층은 연령에 해당되면서 50%에서 60% 이하인 구직자, 이런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특정 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 이탈 주민, 여성 가장, 결혼 이민자 중도 입국 자녀, 신용 회복 지원자, 위기 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 일용 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 지원 대상자,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니트족이라는 것은 뭐죠? 어떤 훈련도 안 받으려고 하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이 있죠.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조선이라든지 이런 그 정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두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이 유형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 자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시생도 해당이 되고, 알바 같은 경우도 과연 포함되느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알바도 포함되느냐, 공시생도 포함되느냐. 근데 이게 그 직업활동을 하여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바 같은 경우는 굳이 직업 활동을 하는 경우지만, 공시생의 경우에 어떤 직업 활동을 했느냐 안 했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노동부에서 따로 이런 사람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성패, 이게 끝난 사람이어야 돼. 치성패 하는 기간은 안 되고 치성패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에 취업 6개월이 아마 지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은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중위소득이 50% 이하이고, 대학교 졸업생은 대학교 4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 가능한데, 마지막 학기 학생도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 같은 것이 제출해야 됩니다.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2학기나 3학년 2학기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구직 활동에 따라서 각종 수당을 받는 사람은 수당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야 참여 가능하다. 그리고 기존의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사람, 치성패에 참여하는 사람도 이게 지금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끝난 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기회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하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1 내지 3년간 재참여가 제한된다. 이 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에서 아마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원되고 나오는데, 일단 그걸 받았다. 1월부터 6월까지 받았다. 그러면 최소한 1년이 지나야 다시 내년에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취업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 지원 신청을 했다. 취업을 했는데 그래서 취업을 한 후에는 3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그리고 취업과 창업으로 취업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재참여 기한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종료된 경우, 이 사업 중간에 자기가 그만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취업 지원이 종료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부정행위인 경우는 5년간 신청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듯이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제 기간이 주어지고요. 아마 워크넷을 통하거나 안 그러면 따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통해서 직접 본인이 신청해야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서는 워크넷에 지원받는 거주지 고용센터, 그리고
연중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네요. 제출 서류에는 필수 서류에는 취업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어 아까 이유형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소득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구 단위의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원이라든지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 서류, 아까 얘기한 뭐 탈북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관련 추천서 확인서, 그리고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결되지 않은 소득 재산에 대해서는 사업주 확인 자료 등 뭐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전산망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이런 증빙 자료를 필요한 경우에 이것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고용센터 같은 경우는 워크넷을 통해서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그 신청을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혜택을 보는 그 이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여자로 선정되면 전담 상담자, 고용센터의 상담자의 상담을 통해서 참여자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IAP라고 인디비주얼 취업 플랜을 짜는 거죠. 어떻게 취업을 활동하겠다는 그런 상담자와 계획을 짜가지고 아마 몇 달 동안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나는 취업을 하겠다라든지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으면서 단계적으로 상담원들하고 취업에 관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서 6개월 뒤에는 취업에 성공하면 그게 이제 바람직한 이 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이 되겠죠.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서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해당 활동을 입증하면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번 정도 월 2회 그러니까 월 2회 구직을 신청을 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면 50만 원이 지원되는데 월 2회 못하면 한 번만 하면 25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나 하면 취업 지원 서비스로서 구직 촉진 수당을 받는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월 2회 참여하는 경우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한다. 2번 참석하면 50만 원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번 참석하면 25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2번 참여한다든지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이라든지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 사회봉사활동 참여,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참여,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는 구직 활동으로 인정이 되어서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냐? 1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까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5만 원 있다 하면 예를 들어 뭐 7개월, 8개월도 가능한 거죠. 본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고 구직 촉진 수당은 월 최대 금액은 50만 원이다. 분할 지급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한 20만 원, 상한 50만 원에서 5만 원 단위로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35만 원, 40만 원, 45만 원. 구직 활동이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취업활동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 경우에는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다. 구직활동을 1회만 했을 경우에서는 그 반인 25만 원에 반인 25만 원만 지급된다. 지급기간은
50만 원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그리고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은 수급 자격 인정 결정 총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센터 상담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아까 계획을 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짜면서 장기적으로 자기가 취업을 하기 위한 어떤 단계를 거쳤느냐. 한 달 동안은 뭐하고 2달 동안은 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중간에 직업훈련도 받고. 만약 참여자가 7개월 동안 취업 지원 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 계획 시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 안정 자격 인정 날부터 7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용센터의 상담원들하고 직업 상담원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계획이 되면 이렇게 7개월도 가능하다는 거죠. 연령은 18세에서 64세이고 소득은 기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그 다음에 구직자라야 되고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직 축전수당 압류 방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신용불량자다 하면 월급이 오면 이렇게 차압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취업 이름 통장이라는 것을 은행에서 개설해서 이용하면 압류 방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직 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급 주기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시에 소득 발생 여부, 소득액, 소득 내용, 발생이들을 이렇게 신고해 해야 되는 거죠. 취업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에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 근로시간 그런 것을 알려야 되고요. 구직 촉진 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 요건은 1유형으로서 요건 심사형, 선발형 청년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 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해야 된다. 요건 심사형, 선발형 청년형, 선발형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어떤 거였죠? 구직 촉진 수당 1유형에서 나오는 구직 촉진 수당이란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 특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도에서 청년의 특례를 둔다. 청년 취업금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죠.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정한다는 거죠. 아까 예를 든 7개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1유형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계 지원입니다. 생계 지원.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서 아까 얘기한 구직 수당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동안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제공합니다. 이 유형 참여자 중 1단계 가정을 수료하여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분에 한하여 15 내지 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센터 방문했으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참여 수당이 지급된다. 이 유형 참여자에게 참여 수당을 제공한다. 그리고 2단계 직업훈련을 참여할 경우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훈련 참여 일수에 따라서 최대 40만 원 어떤 훈련 수당과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운영 규정에 따라서 훈련 장려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활동 비용은 직업훈련 최대 참여 시 최대 195만 4천 원, 훈련 장려금 포함할 때 26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비용이 지급된다는 거죠. 취업활동을 직업훈련 참여 시에는 그러니까 직업훈련 참여 비용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안 오고 그쪽 직업훈련 기관으로 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유형의 경우에서는 이런 생계 지원의 경우가 된다. 자, 이런 제도가 1월 1일부터 돼서 지금 노동부에서 많은 홍보를 하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일단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의 종전에는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지원이 되면서 그 중에 일부를 아마 고용보험으로 이렇게 되는가 보죠. 그리고 2022년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실업급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함께 연간 235만 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 안전망입니다. 아마 이 제도가 아까 이용이 10만 명이고 인류형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혜택을 보고 나머지 뭐 실업급여라든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이렇게 해서 총 235만 명이 그 정부 지원으로 일자리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고용 서비스 참여자의 취업률이 올라가고 빈곤 갭이 줄어들어서 고용 개선 및 빈곤 완화 효과, 형평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의 취업 성공 패키지를 합친 거고 또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취업에 소요되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사진도 찍어야 되고 뭐 중간에 훈련도 배워야 되고 등등 이런 비용에 대해서 50만 원씩 6개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고 생각되어서 기존에 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것을 이제 전국 사업으로 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취업지원 제도라는 것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면서 그 좀 더 그 뭔가 하면 저소득층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특히 청년은 가정 형편이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평균보다 120%인 경우도 인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거 되고 이제 구직 활동 같은 경우는 64세까지고 그 이후는 뭐 69세까지도 이렇게 해당되어서 되니까 상시 온라인으로 상시적으로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고 또 여러분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원들하고 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저기 노동부에서 많은 자료를 발표하고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가서도 많은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